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해서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또한 이 파월이 발언 이후 나스닥이 무려 4% 넘는 폭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파월이 발언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줄곧 상승으로 보고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며 또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개장 시에 현물 동시효과가 약간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보통 시장이 기나긴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되면 큰 갭으로 움직이지 않고 보합권에서 출발하는데요. 그런데 전일 유럽은 잘 버텼지만 미국은 나스닥 중심으로 밀렸죠. 그렇게 선물은 갭다운 출발을 했지만 현물은 매수 효과가 나름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개장과 동시에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강하게 질러댔고 30분이 지나자 시장이 전일 고가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현물도 매수세로 전환됐죠. 그래서 318선을 넘을 때까지 강한 숏 커버를 냅니다. 이것은 오늘 현물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는 정보가 유출되어서 일부 투자자들이 롱을 좀 미리 잡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전 11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적극적으로 환매하면서 숏을 커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 내내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초반에 롱을 지른 쪽이 승기를 잡고 나서 11시부터는 파생시장에서 숏 커버가 계속 들어오니까 하방이 지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물 매수는 12시부터는 더욱 거세게 들어오면서 장 마감까지 하루 만에 무려 1조 원이 넘는 현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MSCI 리밸런싱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전이 시장 흐름을 좀 며칠 동안 보면 며칠이 한 달 정도로 보면 11월 29일 기관들이 아주 의미 있는 롱포를 잡았죠. 그래서 21선에서 이 지지를 만들어내는 양봉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더 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글로벌 지수 중에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11월 30일 이 월말이죠. 그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좋은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318선까지 상승 그렇다 쳐도 오후 1시로 넘어서 1시 이후에는 318선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숏포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손절을 했어야 되고 저처럼 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롱을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난 11월 14일 날 고점을 찍고 325 고점을 찍고 나서 시장이 밀렸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 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간 조정성으로 조정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선 닫고 나서 양봉이 나오고 나서 오늘 빠르게 추가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현물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숏을 웬만하면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막판에 이상한 일이 있었죠. 이 현물 마감 동시효과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감 동시효과만 한 현물은 6천억 넘게 들어왔어요. 매수가.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천억을 때려버리죠. 그래서 선물은 320.80포인트를 찍고는 강력한 105데이 저인인 마이너스 1.35포인트로 마감하게 됐는데요. 물론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대폭등을 했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막판에 외국인들이 롱을 던진 게 좀 아깝게 되었지만 어쨌든 MSCI 현물 매수는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 고가가 됐든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것이고 선물은 개장 초에 이런 정보를 알고 매수를 들어갔던 쪽에서 그냥 단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청산을 하고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물을요. 자, 그러면 이제 종가의 백오데이션이 마이너스 1.35포인트가 났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다음날 갭 다운이 나와요. 그리고 갭 다운이 나오고도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는데 지금 해외 시장이 이렇게 폭등을 했고 양한 선물이 오른 상황에서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선물은 오버슈팅이 나오고 현물은 일단은 시가 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고가가 어중간하게 한 1% 정도에서 나오면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뭐 한 3% 이상 오른다. 그러면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1%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더 롱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에서도 콜 클래스에서 적극적인 환매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잔존일이 일주일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 먼 외곽의 콜옵션마저 환매가 일어난 것이 좀 눈에 띄는데, 반대로 이 풋클래스에서는 옵션 매도자들이 317 이하의 풋옵션을 아주 적극적으로 매도해 댔어요. 확실하게 아래쪽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더 상승하려면 지난번에 325선을 터치하고 밀린 동안 대량의 콜옵션 미결 작정이 쌓였죠. 이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환매를 시켜줄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콜옵션이 환매로 변동성은 죽지 않고 오히려 오후장이 크게 살아났습니다. 풋옵션이 크게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좀 착시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장 마감 무렵 백오데이션으로 끝났죠. 그리고 오늘 내내 베이시스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물 가격은 높은데 옵션 가격은 선물 가격을 따라가면서, 이 선물이 이제 백오데이션으로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풋옵션이 고평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히 말하면 풋옵션 고평가라기보다는 이 콜옵션이 환매로 콜옵션이 살아나면서 풋콜 페리티로 풋옵션이 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풋값이 비싼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풋옵션 가격만 비싼 게 아니라 콜옵션 가격도 비싼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동안의 시장이 계속 눌리면서 콜옵션 가격이 과도하게 전평가에 되어 있었는데 이제 살아난 겁니다. 여하튼 화요일에 21선 회복, 그리고 오늘은 21선에서 강력한 양봉을 뽑아냈으면, 별일 없으면 목요일에는 우리 시장이 2500선,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갭으로 돌파하든지 어쨌든 무조건 갑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이번 상승의 목표가는 2560선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콜옵션이 아주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12월 들어서는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2500선은 목요일날 안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2520까지도 열려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장중에는 지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미리 달렸다는 부담감도 있고, 또 오늘 밤 파월이 발언을 확인하고 가자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영국 증시는 오늘도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6월에 기록한 연중 최고가에 1%도 남기지 않고 올라왔어요. 유럽 변동성도 계속 빠졌고요. 그러면 시장이 밀릴 수 없죠. 물론 미국 세션 들어서 다우지수 종목들, 그러니까 굴뚝 주식에 대한 매도가 나오니까 독일 증시가 조금 밀리긴 했는데 이건 의미 있는 하락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경제 지표는 조금 재미있게 나왔는데, 바로 유로존이 코어 CPI랑 CPI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주초에 ECB 위원들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라도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가격을 포함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은 계속 하락 중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표마저 이제 물가가 꺾이는 것으로 나오니까 시장이 좀 아이송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당장은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 같고, 연말로 갈수록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리스크 테이킹 어디로 쏠릴 것인가, 요게 관심사인데,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중국이 제조업 PMI, 서비스 PMI가 안 좋게 나왔죠. 그런데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방역 완화 기대감, 그리고 월말에 자금 집행하는 거, 이런 걸로 폭등해서 마감을 했어요. 그렇게 시장이 올라서 마감하니까 유럽 세션에서는 원자재 강력한 롱베팅이 들어왔죠. 기름이나 구리나 2%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구리는 LME 세션에서 톤당 8,200달러를 재차 회복했는데요. 지난 11월 14일 강력한 상승을 하고 기간 조정을 거친 것이라면 구리는 이제 이게 상승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시장은 원자재가 강하게 상승한 것 제외하고는 별다른 흐름이 없었는데, 이후 미국 세션에서 파월이 발언이 비둘기로 들리자 시장은 강력한 리스크 온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파월이 발언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시장이 리스크 온을 보일 가능성을 비춰왔어요. 그래서 시장을 강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미국 세션에서 이야기할게요. 여하튼 이 파월 발언 이후 채권 시장에서는 장단기 채권 모두 폭등을 했는데요. 특히 단기 채권이 강하게 올랐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비달러 바스켓도 고르게 상승했고, 또 상품 통화들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기름 시장이에요. 기름 시장은 유럽 세션에서 폭등을 해서 텍사스 기름을 81.38달러까지 땡겨놨고, 이후 미국 세션 들어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온 상황에서도 원유 재고가 무려 125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다시 81달러로 회복한 듯 했는데, 이후 시장의 매도 해지가 계속 쌓였죠. 그래서 80.2달러를 지키는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특히 파월 발언 이후 대부분의 자산에 강력한 리스크 온 랠리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기름은 거의 못 올랐어요. 아무래도 주말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가 좀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서 못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길 아시아 세션에서 기름은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미국 세션을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오늘도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스닥 대비 다우지수 선물이 유난히 약했어요. 사실 여기서도 오늘의 시장 폭등이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ADP 고용 보고서가 12만 7천 개로 나왔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죠. 보통 20만 대에서 나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고용이 꺾이나? 그럼 인플레이션도 꺾이겠네? 그럼 긴축 강도도 줄어들겠네? 이런 논리에 나스닥이 일시적으로 좀 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튀었다라고 할 정도 튀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상승밖에 나오지 않았고, 또 이후 상승폭을 다 반납했죠. 그리고 이제 본장 개장과 함께 굴뚝주의 매도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테슬라를 땡기면서 다우와 나스닥은 이렇게 서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매도가 멈추고 나서는 나스닥은 11,520선, 전일 종가선에서 11,570이 아주 좁은 박스권을 오르내리곤 했는데, 이렇게 나스닥은 전일 대비 플러스권을 계속 유지하려 했는데 다우지수는 이 굴뚝주의 매도로 하락이 진행되면서 전일 저가를 깨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시장 상승에 대한 힌트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선 변동성을 볼게요. 지수가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 변동성 상승이 훨씬 컸어요. 이 오전장 한 새벽 3시 반까지 시장이 다우지수 중심으로 눌렸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은 아주 좁은 구간에서 계속 박스를 쳤어요. 그런데 변동성은 무슨 하루에 무슨 1% 넘게 하락할 것처럼 변동성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파월 연설에 대한 보험을 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정작 이벤트가 어떻게 나오든 아주 심각한 호키시 발언만 아니라면 어쨌든 시장은 야, 이건 이벤트 해소네? 라고 하면서 변동성 매수 들어왔던 게 다 손절 나오면서 시장이 폭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변동성 선물과 백오데이션 콘텐고 상황을 잘 보라는 게, 어떤 이벤트를 두고 하루나 이틀 전부터 계속 이렇게 변동성 매수가 들어와 버리면 사실 그 이벤트에서는 별일이 없게 돼요. 자, 아무튼 두 번째는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했을 뿐 나스닥은 굉장히 잘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11월에 다우지수가 워낙 아웃퍼폼을 했었죠. 그래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이 롱숏 페어 트레이딩, 그러니까 나스닥을 팔고 다우를 샀던 것을 다시 언와인딩하는 그런 그 흐름이 나오니까 나스닥이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들어오고 다우는 매도가 나와서 그런 식으로 밀리는 것이지 시장 전체가 망가진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거에 대비하면 변동성 매수는 과하게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장중에 시장이 세 번째 박스를 만들면서 새벽 2시 20분경에 그 나스닥이 잠깐 이 11,500선을 살짝 깨기도 했었는데, 그때 스탑로스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스탑로스 받아먹자마자 바로 지수를 당겼어요. 그리고 그때 스탑로스가 나왔는데도 변동성은 충분히 오버헤지되어 있었으니까 더 터지질 않았습니다. 개별 종목 흐름도 오늘 웬만해서는 시장이 폭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개장과 함께 반도체 주식들이 갭다운이 좀 세게 나왔죠. 자, 그런 거에 비하면 나스닥 지수 선물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새벽 2시 20분에 언더슈팅 이후에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니까 개별 종목들도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파월이 발언 직전에 나스닥 지수는 그 장중에 세 차례나 등락을 거듭한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연설이 시작되자 잠깐 눌림을 주고는 바로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박스 상단을 돌파해버린 거죠. 사실 연설의 내용은 대단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시장이 강한 숏 커버를 주니까 나중에 파월이 발언이 도비시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 전부터 나스닥이 유난히 잘 버텼다는 걸 보면 이거는 그냥 대기 매수세가 많았던 것밖에 없어요. 자, 개별 종목 더 보면 메타 플랫폼스 같은 거는 이 15일 내내 이 $110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었죠. 또 AMD나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주식도 10월 중순 이후로 굉장히 강하게 뻗었다가 한참 수렴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20일 이평선까지 딱 도달했는데 여기서 아주 강하게 위로 돌려버린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11월 중순까지 당겨놓고 2주 동안 횡보를 했죠. 그래서 어디론가 방향성이 결정되었던 그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강력한 숏커버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테슬라나 메타는 8% 넘게, 또 아마존이나 애플도 4%가 넘는 대폭등이 나왔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6%나 올랐어요. 자, 이러면 또 투자자들은 와, 무슨 나스닥이 하루에 5%가 올라? 매도해야지 라고 덤벼들 수 있는데 천만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으면 더 올라요. 게다가 11월 월봉을 이렇게 강하게 돌려놨죠. 그럼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12월에 주식을 팔고 싶을까요? 아니면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까 더욱 강하게 질러댈까요? 올해 내내 하락에 길들여졌던 투자자들은 11월의 상승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인플레이션 약 팔다가 이제는 뭐 리세션 약 팔고 있었죠? 근데 오늘의 상승으로 숏돌이들은 이쯤 되면 올킬 되지 않을까요? 이 파월의 발언은 다른 분들이 더 잘 해석해 주시겠지만 제가 좀 재밌게 느껴진 것은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의 추락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었어요. 그동안에 이 파월이나 뭐 블라드나 지수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야 니가 왜 올라? 어? 경제가 안 좋고 너희들 긴축하고 앉아있는데 니네들 왜 올라? 라는 식의 어떤 해석이 되는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발언이 나올 때마다 지수가 눌렸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의식해서 오늘은 아이 리세션 가면 안 되지, 마일드는 몰라도 소프트하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의식한 발언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어느 중앙은행장이라도 자국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은행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파월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시장을 누르는 발언은 그런 건 안 할 거라고 봤는데, 여하튼 오늘 시장이 위로 강하게 돌면서 나스닥은 200일 이평선을 위로 돌파하게 됐습니다. 메신저 뭐 들어온 것도 보니까 뭐 강세장 진입이라고 하는데, 아니 강세장 진입이라면 이제 와서 매수하자고요? 아니, 어쨌든 그건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변동성 볼게요. 파월 발언 전에 변동성이 부풀어 올랐다는 얘기 아까 했었죠. 근데 파월 발언과 함께 변동성 선물은 급락했어요. 그래서 21.9포인트의 종가 저가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변동성 지수는 20.58포인트예요. 여전히 콘텐고 1.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죠. 하락은 무슨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가 지수가요. 예. 오히려 여기서 저는 주가 지수가 숏커버에 의해서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콜옵션 환매 때문이라도 변동성은 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위에서 박스권을 치면서 변동성이 죽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이 1% 조금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상승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목요일 12월 첫 거래일로 시장이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위클리 옵션 만기도 엮여 있고 해서 당일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갭 상승했다고 뭐 개인이 또 풋옵션에 몰린다? 아이 그러면 시장은 327선 넘겨서 마감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2520선까지도 열려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오늘도 롱댕을 해서 325선에 도달하면 최대 이익이 나오도록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콜옵션 매수 해칭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끌고 오던 선물 매수 37계약은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12월 중으로 종합주가 지수 2560선까지는 지수가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선물을 평단 11,525선에서 매수 보유하고 있는 것, 일부 11,750선에 정리하고 나머지는 계속 홀딩 중입니다. 중요 이평선을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청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12월 만기까지 가져갈 계획이고요. 충분히 이익이 쌓인지라 이제 채권 시장도 기회가 열려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단기물은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장기물 위주로 매수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시장이 강한 상승을 해서 현물 보유자들도 기뻐하실 테고요. 저도 기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델방풀이라고 했던 분들이나 유로스탁스 숏을 잡겠다라는 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게 됐어요. 매매는 도박이 아니라 진지한 비즈니스이며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요. 저도 포지션을 잡고 시장이 반대로 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포지션 매매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시장이 자신이 설정한 방향대로 10포인트가 갔어요. 그래서 이익이 났다가 3포인트를 되돌리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일주일 내내 야금야금 갉아먹으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더나 스캘퍼들은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시장 노출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죠. 근데 포지션 트레이더는 거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고 버팁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야 계속 내리잖아 하면서 방향성 못 맞춘다고 욕을 해요. 근데 이거는 시장 참여의 타임프레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식을 1,000만원 정도 매매한 사람이야
그리고 뭐 1,000억을 매매한 사람은 타임프레임을 당연히 다르게 가져가요. 1,000만 원 매매한 사람이야 뭐 2% 손절 바로 날리죠. 그런데 1,000억을 갖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15% 밀릴 때까지는 버팁니다. 뭐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15%인가 25%인가 룰이 있는데 어쨌든 1, 2%의 손절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쭉쭉 밀리네 주식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서 환희와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이제 환희가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11월 고통스러웠지만 마지막 날에 올해 세 번째로 높은 일중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12월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